2022년 1회 기출문제 심리검사입니다. 41번 문제입니다. 교통사고 환자의 신경심리검사에서 꾀병을 의심할 수 있는 경우는 1번 기억 과제에서 쉬운 과제에 비해 어려운 과제에서 더 나은 수행을 보일 때, 1번은 교통사고 환자의 신경심리검사에서 꾀병을 의심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2번 즉각기억 과제와 지연기억 과제의 수행에서 모두 저하를 보일 때, 2번은 실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인한 기억력 저하를 의미합니다. 3번 뚜렷한 병변이 드러나며 자기적인 반응을 보일 때, 3번은 실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인한 병변과 자기적인 반응이 함께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는 꾀병을 의심할 수 있지만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 4번 단기 기억 점수는 정상 범위나 다른 기억 점수가 저하를 보일 때, 4번은 꾀병보다는 실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인한 기억력 저하를 의미합니다. 42번 문제입니다. MMPI-2 코드상의 해석적 의미로 틀린 것은 1번 4-9 행동화적 경향이 높다, 2번 1-2 다양한 신체적 증상에 대한 호소와 염려를 보인다, 3번 2-6 전환 증상을 나타낼 경우가 많다. 전환은 개인의 무의식, 심리적 갈등이 신체 증상으로 나타나는 경향을 말하는 것으로 MMPI-2의 임상 척도에서는 1-3의 코드상에서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3번은 틀린 설명입니다. 4번 3-8 사고가 본질적으로 망상적일 수 있다. 43번 문제입니다. 두정엽의 병변과 가장 관련이 있는 장애는 1번 구성장애, 2번 시각 양식의 장애, 3번 청각기능의 장애, 4번 고차적인 인지적 추론의 장애. 정답은 1번의 구성장애입니다. 두정엽은 시각, 운동, 감각, 언어, 주의, 기억, 문제 해결 등 다양한 인지 기능을 담당하는 영역입니다. 구성장애는 그림을 그리거나 장난감 블록을 조립하는 것과 같이 요소들을 전체로 조립하는 과제를 잘 수행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44번 문제입니다. 동일한 사람에게 교육 수준이나 환경 및 질병의 영향 등과 같은 모든 가외 변인을 통제한 상태에서 20세, 30세, 40세 때 편차 점수를 사용하는 동일한 지능 검사를 실시하였다면 지능이 어떻게 나타날 것인가? 1번 점진적인 저하가 나타난다, 2번 30세 때까지 상승하다가 그 이후 저하된다, 3번 점진적인 상승이 나타난다, 4번 변하지 않는다. 정답은 4번에 변하지 않는다입니다. 편차 지능 지수는 개인의 어떤 시점의 지능을 동일한 연령대의 집단에서의 상대적인 위치로 규정한 지능 지수를 말합니다. 이처럼 개인이 속한 해당 연령 집단 가운데 차지하는 상대적 위치를 지능 지수로 환산함으로써 성인기 동안에는 지능 수준이 일정하게 유지됩니다. 45번 문제입니다. 다면적 인성 검사에서 개인의 전반적인 에너지와 활동 수준을 평가하며 특히 정서적 흥분, 짜증스러운 기분, 과장된 자기 지각을 반영하는 척도는 1번 척도 1, 2번 척도 4, 3번 척도 6, 4번 척도 9. 정답은 4번의 척도 9입니다. 척도 9는 경조증을 평가하는 척도입니다. 경조증은 우울증의 반대되는 상태로 고양된 기분, 과장된 자기평가, 과민성, 충동성 등의 증상이 나타납니다. 척도 9는 개인의 전반적인 에너지와 활동 수준을 평가하며 특히 정서적 흥분, 짜증스러운 기분, 과장된 자기 지각을 반영하는 척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46번 문제입니다. 지능검사와 그 활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학습과 진로 지도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2번 지능지수가 높다고 해서 반드시 높은 학업 성취를 보이는 것은 아니다, 3번 검사의 전체 소요 시간은 여러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4번 웩슬러 지능검사의 특징 중 하나는 정신연령 개념을 도입한 것이다. 웩슬러 지능검사의 특징 중 하나는 개별 지능지수를 도입한 것입니다. 개별 지능지수는 언어성 지능과 동작성 지능을 각각 측정하여 두 지수를 종합하여 산출한 지표입니다. 따라서 웩슬러 지능검사의 특징은 정신연령 개념을 도입한 것이 아니라 개별 지능지수를 도입한 것입니다. 그래서 4번은 틀린 설명입니다. 47번 문제입니다. 다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지능 개념은 카텔이 두 가지 차원의 지능으로 구별한 것 중 하나이다. 타고나는 지능으로 생애 초기 비교적 급속히 발달하고 20대 초반부터 감소한다. 웩슬러 지능검사의 동작성 검사가 이 지능과 관련이 있다.
1번 결정적 지능, 2번 다중지능, 3번 유동적 지능, 4번 일반지능. 정답은 3번의 유동적 지능입니다. 카텔은 지능을 유동적 지능과 결정적 지능으로 구분하였습니다. 유동적 지능은 유전적으로 주어지는 지능이며 결정적 지능은 연령이 높아지면서 지속적으로 발달할 수 있는 지능입니다. 48번 문제입니다. 특정 학업 과정이나 직업에 대한 앞으로의 수행 능력이나 적응을 예측하는 검사는 1번 적성검사, 2번 지능검사, 3번 성격검사, 4번 능력검사. 정답은 1번의 적성검사입니다. 적성검사는 학업 성취와 관련된 학업 적성, 직업 활동과 관련된 직업 적성, 사무 적성, 기계 적성, 음악 적성, 미술 적성, 언어 적성, 수공 적성, 수리 적성 등의 특수 적성 등으로 세분화됩니다. 49번 문제입니다. 모집단에서 규준 집단을 표집하는 방법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번 군지 표집, 2번 유층 표집, 3번 비율 표집, 4번 단순 무선 표집. 정답은 3번의 비율 표집입니다. 규준 집단은 모집단의 특성을 대표하는 집단입니다. 따라서 규준 집단을 표집하기 위해서는 모집단의 특성을 반영하는 표집 방법을 사용해야 합니다. 군지 표집, 유충 표집, 단순 무선 표집은 모두 모집단을 여러 개의 하위 집단으로 나누고 각 하위 집단에서 일정 수의 표본을 추출하는 방법입니다. 따라서 모집단의 특성을 반영하는 표집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50번 문제입니다. 검사자가 지켜야 할 윤리적 의무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검사 과정에서 피검자에게 얻은 정보에 대해 비밀을 보장할 의무가 있다. 2번 자신이 다루기 곤란한 어려움이 있을 때는 적절한 전문가에게 의뢰하여야 한다. 3번 자신이 받은 학문적인 훈련이나 지도받은 경험의 범위를 벗어난 평가를 해서는 안 된다. 4번 피검자가 자해 행위를 할 위험성이 있어도 비밀 보장의 의무를 지켜야 하므로 누구에게도 알려서는 안 된다. 피검자의 생명이나 안전에 대한 위협이 될 수 있는 경우에는 검사자는 비밀 보장의 의무를 넘어 피검자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그래서 4번은 옳지 않은 설명입니다. 51번 문제입니다. 전두엽 기능에 관한 신경심리학적 평가 영역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번의 의욕, 2번 계획능력, 3번 목적적 행동, 4번 장기기억 능력. 정답은 4번의 장기기억 능력입니다. 전두엽은 의욕, 계획, 목적적 행동 등과 같은 고등인지 기능을 담당하는 영역입니다. 반면에 장기기억은 전두엽과는 별개로 해마, 측두엽, 후두엽 등 다양한 영역이 관여하는 인지 기능입니다. 따라서 장기기억 능력은 전두엽 기능에 관한 평가 영역과는 거리가 먼 영역이라 할 수 있습니다. 52번 문제입니다. MMPI에서 2와 7 척도가 상승한 패턴을 가진 피검자의 특성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행동화 성향이 강하다. 2번 정신치료에 대한 동기는 높은 편이다. 3번 자기 비판 혹은 자기 처벌적인 성향이 강하다. 4번 불안, 긴장, 과민성 등 정서적 불안 상태에 놓여 있다. MMPI에서 2 척도는 우울증을, 7 척도는 불안과 과민성을 측정하는 척도입니다. 따라서 2와 7 척도가 상승한 패턴을 가진 피검자는 우울, 불안, 과민성 등의 증상을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증상은 행동화로 나타날 수도 있지만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행동화 성향이 강하다는 것은 2와 7 척도가 상승한 패턴을 가진 피검자의 특성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번은 정확한 설명이 아닙니다. 53번 문제입니다. 다면적 인성검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표준화된 기준을 가지고 있다. 2번 수검 태도와 검사 결과의 타당성을 확인하는 척도가 있다. 3번 MMPI 임상 척도와 MMPI2의 기본 임상 척도의 수는 동일하다. 4번 임상 척도 간에 중복되는 문항이 적어서 진단적 변별성이 높다. MMPI는 550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척도들 간에 16개의 중복되는 문항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MMPI의 실제 질문지 총 문항수는 566개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4번은 틀린 설명입니다. 54번 문제입니다. 지능을 일반 요인과 특수 요인으로 구분한 학자는 1번 스피어만, 2번 서스톤, 3번 캐텔, 4번 길포드. 정답은 1번의 스피어만입니다. 스피어만은 지능을 일반 요인과 특수 요인으로 구분하였습니다.
일반 요인은 모든 지적 활동에 공통적으로 작용하는 요인으로 지능의 총체적인 능력을 나타냅니다. 특수 요인은 특정 지적 활동에만 관련된 요인으로 언어 능력, 수리 능력, 공간 능력, 기억 능력, 논리 능력 등을 포함합니다. 55번 문제입니다. 검사의 종류와 검사 구성 방법을 짝지은 것으로 가장 적합하지 않은 것은 1번 16PF 요인 분석에 따른 검사 구성, 2번 CPI 경험적 준거에 따른 검사 구성, 3번 MMPI 경험적 준거 방법, 4번 MBTI 합리적 경험적 검사 구성의 혼용. 정답은 4번입니다. MBTI는 합리적 경험적 검사 구성의 혼용이 아니라 합리적 방법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56번 문제입니다. 노인 집단의 일상생활 기능에 대한 양상 및 수준을 평가하기에 가장 적합한 심리검사는 정답은 4번의 한국형 바인랜드 적응 행동 척도입니다. 바인랜드 척도는 사회 적응 행동을 평가하는 검사입니다. 일상생활 기능 검사로 노인 집단의 일상생활 기능을 평가하기에 가장 적합한 검사입니다. 57번 문제입니다. 발달 검사를 사용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번 일반적인 기능적 분석만 사용해야 한다. 발달 검사는 아동의 발달 수준을 측정하기 위한 검사이므로 다중적 평가 기법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래서 1번은 틀린 설명입니다. 2번 규준에 의한 발달적 비교가 가능해야 한다. 3번 다중기법적 접근을 취해야 한다. 4번 경험적 타당한 측정 도구를 사용해야 한다. 58번 문제입니다. 문장 완성 검사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가족, 이성관계 등 문항 의미와 관련하여 이들 문항 세트를 함께 고려하여 해석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2번 라파포트 등은 형식적 면에서 연상의 장애를 근거리 반응과 원거리 반응으로 개념화하여 설명하고자 했다. 라파포트 등은 문장 완성 검사가 아닌 단어 연상 검사의 검사 수행과 관련하여 반응의 형식적인 면에서 나타나는 연상의 장애를 근거리 반응과 원거리 반응으로 개념화하여 설명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래서 2번은 틀린 설명입니다. 3번 국내에서 출판되고 있는 삭스의 문장 완성 검사는 아동용, 청소년용, 성인용으로 구분되어 있다. 4번 누락된 문항이라 하더라도 중요한 가설을 형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의 깊게 검토해야 한다. 59번 문제입니다. 한국형 웩슬러 지능 검사에서 개념 형성 능력을 측정하는 소검사는 1번 차례 맞추기, 2번 공통성 문제, 3번 이해 문제, 4번 빠진 곳 찾기. 정답은 2번 공통성 문제입니다. 개념 형성 능력을 측정하는 소검사는 공통성 문제입니다. 공통성 문제는 제시된 단어들의 공통점을 찾는 과제로 언어적 개념 형성과 추상화 능력을 측정합니다. 60번 문제입니다. 말의 유창성이 떨어지고 더듬거리는 말투, 말을 길게 하지 못하고 어조나 발음이 이상한 현상 등을 보이는 실어증은 정답은 브로카 실어증입니다. 브로카 실어증은 언어 산출에 관여하는 뇌의 영역인 좌측 전두엽의 손상으로 인해 발생하는 실어증입니다. 따라서 말의 유창성이 떨어지고 더듬거리는 말투, 말을 길게 하지 못하고 어조나 발음이 이상한 현상을 보이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